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라톤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라톤 이야기는 앞에 뉴스 인트로에서 잠깐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풀방송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클립으로도 잘라서 나가니까 이런 예고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검사장 줄사태 이어질까? 네,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 박재혁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인데요. 노만석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박 지검장은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에서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습니다. 또 어제는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를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라면서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사조처가 이루어진다면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다 라면서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라고도 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유탄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데요.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갔는데 오늘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줄사태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한두 명 정도는 사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줄 그 18명 검사장들 다 막 사퇴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도 좀 세게 나갔던 이유가 이게 추가적인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대통령도 G20 이제 순방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좀 안에서 우리가 뭐 더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안정성, 국민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전체 정성호 장관만의 생각은 아닐 거고 대통령실의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당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정청래 대표 뭐 대통령 나가기만 하면은 무슨 뭐 조이대 사퇴론 얘기 나오고 뭐 당 싸우고 뭐 대표랑 원내대표랑 싸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 이제 배웅했잖아요. 정청래 대표랑 김명기 원내대표랑.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도 몇몇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 순방과 이런 외교 성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거라서 더 이거를 확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국정조사나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제 뭐 아까 봉지욱 기자도 뭐 인터뷰도 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제 조작 기소와 관련돼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이거 항명 포기 아니 항소 포기에 이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게 그러면 항명으로 집단 항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역사상 검사장을 이제 일반 검사로
이렇게 보직 이동 뭐 이거는 강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직 이동이 나는데 그거를 한 거는 딱 한 건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줄 다 할 거냐? 그러면 이거는 또 이걸로 논란을 만드는 거고 뭐 결코 정무적으로 좀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정성호 장관이나 이쪽의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방금 속보가 나온 게 있네요. 네, 방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야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걸 두고 국정조사를 재협상을 했는데 또다시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방식을 좀 더 논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정조사에 이를지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장애 비하 발언 송원석 자그마한 일이다. 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에 감동난 TV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같은 당 김혜지 의원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김혜지 의원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개정안은 장기이식 기증자의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이 되면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두고 극우 세력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장기 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개정안을 철회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박민영 대변인이 극우 세력의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한 번 되풀이한 겁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잡혀가서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한 세트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이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박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진정이 3건이나 접수가 됐고요. 장동혁 대표는 박 대변인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박 대변인이 사의를 밝히니까 사표는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는데요.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 하느냐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원석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자, 뭘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송원석 대표 먼저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본인이 또 나와서 자그마한 일이다 그러면 또 기사 나오잖아요. 뭐 죄송한데 최민희 의원 예전에 했는데 또 면역 T세포 얘기하면 또 기사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사과 한번 하면은 어쨌든 뭐 욕은 한번 먹었고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정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지금 지도부가 했다. 그리고 그냥 인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그마한 일이다. 내부적인 일인데 이게 왜 내부적인 일인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24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장애인으로 국가에 등록된 게 260만 명이에요. 예, 5.1%입니다. 전 국민의. 그러면은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은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최소한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이게 사소한 일이냐 이런 거를 좀 묻고 싶고요. 박민영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인성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이 많이 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국대다에서 이제 시즌 1과 시즌 2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심사위원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시즌 2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저기 2022년이네요. 예, 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이신가요? 민주당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통실에 가시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사실 저기가 국민의힘 행사였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무도 없는 행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뭐 국민의힘 소속. 그러니까 모두가 골 때리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 당이 얼마나 지금 지리멸렬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예. 뭐 왜 국민의힘 행사에 가냐? 뭐 저는 원래 다 갑니다. 뭐 민주당에서 스피치 대회 하는 예. 것도 제가 강원국 뭐 작가님하고 같이 심사위원도 하고 오랫동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문체부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 와서 뭐 그것도 글도 쓰기로 했어요. 뭐 원래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뭐 비춰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예. 저때 박민영이 압도적이었어요. 시즌 2에서. 아 그래요? 1등했거든요. 뭘 잘했죠? 예. 그냥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당 활동은 꽤 오래 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미래당 그 세보수당부터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좀 압도적이다라는 거에서 제거는 하나마나 박민영이다 1등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인성이 그 시즌 1 때 신인규 변호사가 4등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인규 예. 변호사. 신인규 앞에 있었던 게 임승호, 양준우, 김현주 그다음에 신인규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신인규가 4등했지만은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활동량이나 예, 뭐 예. 논리력이나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뭐 어떤 바른 평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러니까 진짜 인성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봤다. 좀 조언을 했는데 증오 감정을 좀 줄여야 된다. 정치 평론을 하면 그때도 예. 아니 그때는 증오를 누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아.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누군가를 이제 한동훈과 한동훈 개를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평론에 들어가니까 막 장애인 비하 김혜지도 한동훈 개라고 보고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그 본인이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파멸합니다. 스스로 파멸합니다. 예. 네. 증오감을 내려놔라라는 그 심사위원으로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계엄 직전 대공포 실전 배치됐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을 확보한 MBC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직전에 육군의 최전방 부대에 있었던 대공포가 실전 배치가 되고 발사를 위한 조준까지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계엄이 있기 약 보름 전인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을 하니까 육군 최전방의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가 된 겁니다. 이튿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니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아서 오물풍선을 타격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대공포를 움직여서 조준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당시 합참의 만류로 실제 대공포가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뒤에도 오물풍선이 내려오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고요. 앞서 합참은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역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참은 원점 타격 지시가 내려올 때마다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데 합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육사 후배였던 이승호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서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서 지산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호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고요. 특검팀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이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강미진 님이 불바다 만들려고 했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공포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볼프강 님이 친절하게 답을 대신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공중으로 침입하는 적을 요격하는 무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외환 혐의는 파면 팔수록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그거를 이제 대공포로 타격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못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물풍선 주먹만한데 저 위에 몇 킬로 상공에 있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과거에 뭐 스타워즈 계획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 애가 그러면 대공포를 쏘면은 그게 이제 맞든 안 맞든 어디로 가나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김용현이 계속 이제 합참한테 강요를 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전에도 생각했는데 제정신 박힌 군인들이 그래도 군의 요직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물풍선 보내는데 원점 타격하라 아니면은 오물풍선 맞춰라. 그럼 이거는 그냥 전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합참 의장이나 뭐 이거
그리고 뭐 김용현이 잘 아는 이승호인가 이 사람은 직속으로 알고 있던 사람한테 요구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계속 판단을 안 하고 지금 버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정말. 그래서 이 외환죄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는 꼭 이건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번의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11월 17일 작년 11월 17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딱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난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조심히 건너왔는지를 좀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격화되는 중국과 일본 충돌.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7일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때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거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밝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역시나 곧바로 쇠젠 주 오사카 총영사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을 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본 치안 문제를 이유로 자기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고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의 일본행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하는 등의 이제 통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추가 압박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그 여파로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이 두 상영작도 개봉 취소 통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사태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력과 외교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일 사이의 갈등이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 지금 일본 그 총리 내각 지지율이 한 8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다가 예. 그리고 그동안 뭔가 이제 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거보다 좀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극우 성향인 거는 뭐 다 아시겠고 아베 후계자를 예. 자처하고 있고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강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장 위구르 문제, 뭐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과 실제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때는 다른 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은 혐한은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어쨌든 그런데 신사참배도 해야 되고 강경한 이제 군국주의를 부활해야 되지만은 혐한은 아니고 심지어 혐한 관련해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혐한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경화해서 아마 중일 관계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게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일본이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다. 거기서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독도, 다케시마종, 그리고 쿠릴 열도, 그리고 이제 뭐 센카쿠 열도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에 이거는 다케시마는 우리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를 다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중국에서 야 독도는 한국 땅이야. 니들이 왜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일본이 또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까지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국이 치고 들어갈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더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테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립하면 한국을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할 테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외교, 실용 외교가 오히려 예. 더 빛을 발할 가능성, 오히려 판이 벌어졌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군비 경쟁도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군비를 강화할 수 있는 또 이런 명분들이 또 생기겠다. 그래서 뭐
뭐 이게 국제적 동아시아 정세적으로는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한국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랑하기 좋은 날님이 우리나라 여행주 폭등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중국에서 일본 여행 가는 걸 자제하라라는 맞아요. 메시지가 나와서 예. 예, 여러모로 우리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음. 실익을 챙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